너 금방 떠들어져. 우리의 이름. 오! 안녕하세요. 야, 저 광고네, 순간 광고. 야, 이거 뭐? 야, 나 순간 여기. 와, 순간. 야, 저 광고네, 순간 광고. 야, 이거 뭐? 야, 나 꾼 줄 알았잖아. 이거. 진짜 와. 야, 아니, 여기서 카페 이렇게. 오니? 아이고 형. 아, 야. 아, 형. 아, 여기서 이렇게. 앉으세요, 앉으세요. 야. 와, 진짜 문 열고 들었는데 깜짝 아니, 놀랐네. 문 열고 들어오는데, 야. 감탄사가 그냥. 기가 막히네. 우리 그 뭐 유키즈만의 유행어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예.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자기님들 가슴에 불지피러 온 정통파 배우입니다. 우리 공유. 아, 예. 야. 야, 진짜 정통파 아이가. 아, 전통파 아이가. 아이가. 우리 공유는 정통파 아이가. 진짜 이 카페가 그냥. 아니 일부러가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아니 진짜 체육관에서 볼 때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네. 형도요. 우리도 그렇긴 하지. 네. 우리 막 체육관에서 막 까치집 찍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본인이 선택을 좀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또 이제 두 분하고도 연이 좀 있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앉아서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요즘 그렇죠. 네. 뭐 이런저런 면 때문에 제가 네. 공유는 그럴 줄 알았어. 공유가 나는 또 추천받았다 그러는데 약간 서운할 뻔했는데 네네네. 그 서운함이 오래 가진 않았겠지만. 좀 아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제가 한 번 또 사적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얘기했어요. 있잖아요. 네. 네, 이제 시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 처음과는 조금 다른 맞아. 컨셉이지만 맞아, 맞아. 처음에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맞아, 사람들을 맞아요. 만나는 이 기획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공유가 얘기를 해서 시국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형 옛날에 돌아다닐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언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네. 그러더라고. 예. 뭐. 대충 마무리 짓고 저도 딴 데로 갔습니다.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서 이제 딴 데로 갔어요. 아니 사실 저 우리 공유 씨 하면은 왠지 이렇게 겨울에 코트 입고 도깨비로 한 번 더 돌아올 것 같아가지고 여기 칼 꽂혀 있을 것 같고 내가 드라마를 막 이렇게 끈기 있게 보는 드라마가 많잖아요. 도깨비는 봤잖아요. 도깨비는 진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봤나? 재밌죠. 아, 저 도깨비 안 봤어? 네, 못 봤습니다. 공유 나왔는데 도깨비 급하게 봐야지. 죄송합니다. 공유 나왔는데 커피 프린스부터 시작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늦었어요.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집중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한 번에 좀 못 보는 스타일이라서. 괜찮아요. 네. 저도 뭐 유퀴즈 매번 보는 거. 그럼 서로 뭐 네, 뭐. 그런 거 다 없이 그런 거죠. 네네네. 그런 거지. 네. 공유 씨에게 사람들은 소년미가 있다고 한대요. 이게 소년미가 있다. 약간 그 좀 약간 있어요. 네, 눈에 약간 장난기가 여전히 약간 남아 있어요. 있고. 제가 좀 요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빠 왜 안 늙어? 영원히 공공재로 남아줘. 나이는 나만 먹나 봄. 이 오빠 컵부테랑 달라진 게 없네. 사람이 이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 42살 말고 42개월인 걸로 해요. 예. 기가 막히게 쓰시네요. 진짜. 야, 어떻게 이렇게 되게 투머치한 것만 고르셨네요. 이거 좋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메이크업하고 여기서 조명해주고 이러면 덜 늙어 보이게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내가 진짜 객관적으로 제가 가까이서 보잖아요. 네. 달라진 게 별로 없어. 진짜. 진짜로 네. 진짜로 그렇게 달라진 게 근데 없어. 제가 커프 때는 눈이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탁 서 있었어요. 근데요. 근데 지금은 눈꼬리가 싹 내려왔어요. 그거 본인만 느끼는 거지.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쌍꺼풀 생겼어요. 왼쪽. 예, 살짝. 네, 이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제가 재석이 형이랑 닮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예? 야, 이거 진짜? 네, 정성무성 되는데 지금. 아니 여기 저는 아니 왜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공유가 얘기한 거예요. 비율은 약간 있어. 재석이 비율은 형 있어. 비율. 사진하고 그 뭔지 어떤 사진 때문에 닮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안경 벗고 예전에 그 무도 때 찍은 사진 그 있는데 그거랑 이렇게 어떤 분이 공유 씨 어떤 모습이랑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닮았다라고 이렇게 저 살짝 본 적 있어요. 학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학원이. 네, 학원이 저희가 짧잖아요. 맞아요. 턱이 작잖아요. 여기가 좀 짧. 네. 지금 그러네. 학원이 저희가 짧잖아요. 맞아요. 턱이 작죠. 여기가 좀 짧. 네. 지금 그러네. 입도 좀 나오고. 입도 좀 나오고. 야 근데 공유처럼 나와야 됐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옷이 공유빨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이건 있지. 옷이 공유빨 받는다 있잖아요. 흔히들 많이 하는 뭐 남자친구가 입었으면 하는 스타일에 항상 공유 씨 스타일이 이제 거론이 되니까 본인이 소화 못하는 옷도 있으신가요? 혹시? 있죠.
어떤 옷을 소화를 본인 못하고? 잘 안 어울린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앞뒤 판은 얇은 체형이에요. 근데 이게 어깨가 조금 넓은 편이거든요. 맞아요. 네, 어렸을 때 수영을 해가지고 아 수영을 했구나. 네, 이거 저기 어깨에다 가방 걸면 안 내려오죠, 공유는. 그래서 전 잘 걸려요, 저는. 그죠? 네. 이거는 나 걸었다 하면 내려와 이거를. 조셉 그거 한번 가봐 한번 잠깐만. 아 그래. 이봐봐. 예, 한번 본인이 한번 이거 한번 본인 어깨가 예 이게 조금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네, 내려와요 아, 이렇게 내려오는 이게 내려와요. 근데 공유는 이게 아마 공유 씨는 이게 안 내려올 거예요. 네, 이게 야. 여유가 이렇게 있네. 야 이 백이 이렇게 사고 싶을 줄이야. 바로 바뀌잖아. 야 약간 조셉 야. 이 백이 멋있는 백이네. 여기 약간 이 아이템인 것 같은데. 약간. 와. 야 멋있다. 오. 오. 자기도 안 해 멋있는 거. 야 조셉이 한 번 해봐. 저는 뭐 이거는 총총거름이죠. 저는 그냥 총총거름. 예? 모태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근데. 아 그래요? 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네. 아니 왜냐면 수트 입었을 때 되게 조용히 지금 조용히 하고 있죠.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근데 가끔가다가 약간 이거 뭐지 할 때가 가끔 본인이 수트 입고 거울 보면서 약간 흐뭇해할 때 뭐야? 예, 거울 보면서 약간 흐뭇해할 때 뭐야? 예. 가끔 내 그랬어? 가끔 내 그 아니 넥타이 할때 표정이 야 아니야. 야. 본인도 그러다 알고 또 있다니까. 운동할 때도 본인이 딱 이렇게 할 때 그럼 나도 봤어. 할 때 있잖아요. 뭔지 알죠? 체육관에서 한 번씩 거울 전신으로 보시더라고. 전신으로 보시더라고. 하더라고. 야 근데 그거 알아요? 체육관에서 유일하게 거울 보는 거 우리 둘이고. 거울 보면 틈 만나면 계속. 아 부끄러워. 아 웃긴데. 그냥 공유로 사는 건 어떻습니까? 나 가끔 이건 질문지에 있는 거야. 없는데 그냥 너무 궁금해서 그냥 공유로 사는 건 도깨비의 어떠세요? 공유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유로 사는 건 어때요? 어때요? 진짜 공유로 산다는 건 어떻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진짜 공유로 사는 건 어떤지가. 어때요?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어느 누가 뭐 나로 사는 거 되게 너무 좋고 만족스러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거든요, 사실은. 아 그렇긴 하지 또. 네, 예, 저는 그렇긴 해. 그냥 저는 진짜 평범하게 살거든요. 맞아요. 네. 네. 진짜 뭐 아무래도 맡았던 역할 혹은 이제 대중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작품으로 인한 판타지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있죠. 네, 근데 사실 제 생활로 돌아왔을 때는 저는 정말 뭐 하나 이렇게 튀는 거 없이 그냥 좀 진짜 평범하고 무난하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서 사람에 대한 걸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뭔가 막 호화스럽게 살 거라고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에 이렇기 때문에 또 계속 배우로서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들게 되더라고요. 뭐 그렇게 논리적이진 않은데.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좋은 취지였잖아요. 네, 시작이 근데 좋았어요. 네. 고마워요. 지금 와서 공유가 제일 많이 하는 건 뭔지 알아요? 지금은 이제 다른 작품이고요. 이게 얼마나 지금 힘들까. 그래서 제가 프로네요. 제가 네, 근데 뭐 좋은 취지였잖아요. 네, 시작이 좋았어요. 고마워요. 격려를 해줘. 여기만 하면 공유가. 여기 내려가니까 이쪽도 좀 같이 지금 조셉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잘하겠다. 알았다고. 아 진짜 재밌다. 제가 했던 예능 중에 가장 마음이 편해요. 다행이다. 그래요. 그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요건 조금 갑작스러운 얘기일 수 있어요. 공유 씨가 좀 잘 삐진다고 하던데. 누가요? 좀 삐졌어요 벌써? 아니 누가요? 아니 근데 출처는 알아요. 출처. 왜냐면 아니 출처는 알죠, 저희가 요즘에 근거 없는 뉴스들이 많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네, 많잖아요. 실제로 본인이 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좀 동욱 씨한테 들은 거 중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전혀 뭐 이동욱이지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네. 이동욱 씨가 오늘 뭐 오신다고 커피차도 보내고. 커피차는 왜 보낸 거예요? 난 아침에 오면서 들었는데 동욱이가 커피차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정말 영민한 친구인 게 왜요? 1타 3피인 거. 아니 그러니까. 맞아. 왜냐면 우리한테 미안해서 하려고 했는데 겸사겸사 겸사겸사해서 잘 한 됐어요. 번에 다 턴 거야. 아 진짜 여우 같네요. 진짜 여우 같네요. 근데 자, 긴급 속보입니다. 이동욱 네. 여우다. 예. 확실히 여우 역할을 했으니까 이번에. 그래서 한 말. 센스가 있네. 구미호dio. 네. 이동욱은 이현 여우다. 예. 꼬리가 100개야. 팩트였구나, 팩트. 그래서 그게 이동욱이에요? 아니. 아니, 어쨌든 아니면 됐죠.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 누구냐고요? 요거는 가짜 뉴스가 아닌 판치는 걸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잘 삐진다고 아니, 하는데. 저는 이게 팩트 체크이기 아니, 때문에. 저는 네. 잘 삐지지 않아요, 정말로. 아, 그래요? 삐지지 않고 오히려 저는 상대방이 저한테 서운해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럴 일이 아닌데. 근데 말이 좀 길어지는 거 보니까 아니 삐진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 진짜로 말이 좀 길어지는데. 진짜로요 진짜. 진짜. 재밌어요. 저 도깨비 안 봤어? 네, 못 봤습니다. 못 보는 스타일이라서. 괜찮아요. 네. 네. 저도 뭐 유퀴즈 매번 보는 거. 이제 굉장히 자상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약간, 드라마 캐릭터 따뜻할 것 때문에. 같고. 예. 네. 근데 생각보다 좀 무심한 면이 좀 있고 그렇게 살갑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 약간 오글거려서 잘 못해요. 뭔지 알지. 네.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삐지거나 아니면 좀 거리감 느껴진다고 얘기하는 걸 오히려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걸 한번 물어보면은 이런 것들이 약간 얼추 감이 잡힐 때가 있어요. 집에서 혹시 좀 많이 들었던 얘기 있어요? 어머님께나 뭐 아니면은 뭐 가족들 주변 사람.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많이 들었어요. 뭐 어떤 예를 얘기? 들면 커피 프린스 드라마 찍었을 때 그 최한결이라는 캐릭터가 음. 할머니와 엄마와 너무 친구처럼 서슴없이 지내는 손자이자 아들이었어요. 너무 스윗하고 너무 막 저희 어머니가 엄청 질투하셨어요. 이놈의 새끼 집에서 그렇게 하라. 아 진짜 맞아요. 엄마 입장에서. 정말 진지하게 어머니가 서운해하셨어요. 너 집에서 좀 그렇게 하라고. 집에서 엄마한테 한 번을 그렇게 안 하면서. 너무 공감이 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뭐 군밤인가 뭐 이런 거를 팔더라고요. 저 어머니 아버님 한번 드시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어머니 아버지 계셨어. 이렇게 딱 했는데 그거 뭐냐? 예, 그냥 뭐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새벽에 식탁에다가 그런 게 못 견디겠더라고. 그러시구나. 이 성격이 약간 그러시구나. 약간 성격이 아니 내가. 그러니까 예. 형도 막 티내는 거 그런 별로 거를. 이게 그게 뭔지 알겠네. 그 유퀴즈 스테디셀러 질문 하나 드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 얼만큼 사랑해라고 물으면 뭐라고 좀 대답을? 어렵지. 여기서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제 성격이 나와요. 뭐라고? 날 얼만큼 사랑해라고 물어본다면? 사랑하지. 사랑하지. 그게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고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못 해요. 약간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사실 여자분들이 이렇게 좋아할 타입이 아니에요. 그렇게 과감하거나 용기 있는 남자 같진 않아요. 그래요? 사랑 앞에서. 사랑해. 이런 것도 있다. 원을 그려봐. 그걸 그 빼먹고 제외하고. 사랑해. 이게 옛날에 원태현 씨인가? 맞아. 맞아요. 원태현 맞아요. 시인님께서. 네. 원태현 시인께서. 오히려 캐릭터를 빌리면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건 좀 덜 부끄러워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현실의 공유면 조금 공지처리면 그거는 좀 힘들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연기하는 재미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평소 때 내가 부끄러워서 못했던 거 혹은 내가 소심해서 못했던 것들을 그 캐릭터를 빌어서 그 안에서는 해볼 수 있어요. 아무거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좀 대리만족을 얻는 것도 있죠. 갑자기 좀 그렇긴 한데 요즘 그 밸런스 게임이 좀 유행이지 않습니까? 밸런스 게임이 좀 유행이지 않습니까? 갑자기요? 네,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네네네. 갑자기? 아니, 약간 좀 갑자기 하지 뭐. 네네. 우리가 뭐 공유를 자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TV에서. 보잖아요. 우리 체육관에서 보지만 TV에서는 자주 못. 약속백만만 몇 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조세호로 영원히 살기, 공유로 짧게 살기. 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영어는 영원히 살기? 조세호로 영원히 살아. 저는 짧게 살게. 짧게 살게. 3일 살 수밖에 없어. 3일. 아니 여기서 짧게 살아? 여기서 더 붙이지 마. 3일이 네. 없었어. 와, 짧게 살아? 짧게 몇 년인데. 와. 아니 근데 그거는 명시가 안 돼 있기 안 돼 때문에 있지. 저는 그건 안 짧게 돼 사는 있지. 걸로. 영원히 사는 거 별로예요. 저는
제가 그 불멸의 삶을 살아봤는데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네. 조세호가 포인트예요? 영원히 살기가 힘든 거예요? 영원히 살기에 좀 더 저는 아, 그러면 공유로 조세호는 좋아요 저는. 그럼 공유로 영원히 살기, 조세호로 짧게 살기 어떤 거? 네, 공유로 영원히 살기, 저는 조세호로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신지.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조바심 같은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일을 하든 제 평소 생활이든 예전에 비해서 제 스스로가 봤을 때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 가장 본인이 그런 조바심이 좀 지금 생각해 보니 좀 많았을 때는 언제입니까? 20대 때는 아무래도 조금 뭐 내색을 하지 않고 쿨한 척을 했지만 마음속에는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니라고 제가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제가 조바심이 많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조바심이 단순히 어떤 흥망에 대한 조바심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대한 어떤 그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너무 이렇게 막 대쪽같이 싸워서 이기려고 본인 네. 스스로가. 네,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꼭 부셔뜨리고 이걸 꼭 내가 넘고 말 거고 이기고 말 거야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뭐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고민을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 너무 생각도 많고 막 뜻대로 해결을 안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세상을 향한 원망이나 이제 드러내진 않지만 내 속에 어떤 그런 화나 원망들 같은 것들이 20대 때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이걸 몰라주지? 왜 저 사람은 이걸 모를까?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맞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니지. 예, 그 막 에너지가 있고 막 혈기가 있으니까 내가 맞고 저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게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마음은 늘 불편하고. 그래서 그때 그 시기가 아무리 제가 막 지금보다 막 젊어지고 막 피부가 젊어지고 막 저는 그런다 하더라도 네 지금 제가 좋고요. 나이 30대는 좀 조금씩 덜어냈던 것 같아요. 20대에서 그랬던 거 조금 이제 덜어내서 괜찮나 싶었더니 또 30대 후반에 또 한 번에 뭔가 또 흔들림이 생기고 끝없이 흔들리잖아요. 그쵸. 네, 근데 뭐 아직 제가 이런 얘기를 논하기에는 너무 젊지만 앞에 숫자가 바뀌면서 조금씩 뭔가 덜어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지금 가고 있는 또 과정이 아닌가. 바로 직접적으로 좀 여쭤보자면 요즘 가장 큰 그 공유 씨의 고민은 뭡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게 조금씩 많아지잖아요. 근데 아는 것이 많고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이해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머리로서만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뭔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사람이었으면 좋긴 하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차피 연기를 하는 사람이고 진짜 잘 늙었으면 좋겠거든요. 잘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고스란히 제 얼굴에 잘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0이 되고 60이 됐을 때 뭐 연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에 나오는 제 얼굴에 제가 잘 살았다라는 그것이 제 얼굴에 아주 자연스럽게 잘 녹아났으면 좋겠거든요. 제 욕심이 있다면. 인생은 이것이다.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뭐 쉽지 않지만 좀 한마디로 좀 해주세요. 와, 제가 이제 뭐 42인데 인생 뭐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기다림인 것 같은데 인생은 유한한 기다림인 것 같아요. 네. 그 유한한이란 말을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붙이고 싶어요. 네. 붙여요. 그냥. 유한한 기다림. 좋다. 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맞아. 네. 아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아유 우리 아이고, 동욱이는 토크가 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야. 아이고 와 여기서 이렇게 앉으세요. 오늘 머리 잘랐어. 너무 보기 안 좋네요.
앉으세요. 예. 아, 자, 너무 반갑다.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로맨틱 코미디부터 판타지, 스릴러까지 다양한 장르로 오가며 매력 발산하는 크리스마스의 선물 같은 배우 우리 이동욱 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동욱입니다. 직접 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1981년 11월 6일생 이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1981년 11월 6일생. 아직 미혼이고요. 아니 근데 나 이것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크리스마스 이브를 남창희 씨하고 지금 저기 조셉하고 같이 보낸다고. 네가 얘기했어. 저희의 연례 행사예요. 연례 행사가 뭘 합니까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지가 한 5년,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뭐 안 해요. 그냥 만나서 저녁 먹고 뭐 술 한잔 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다 그냥 뭐 새벽 1~2시쯤에 집에 가서 각자 가서 자고.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셉과 남창희랑 같이 다니는 게 센터에서 혼자 돋보이려고. 그 혹자가 형이잖아요. 왜 혹자라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아니 그 혹자가 형이면서. 아니 근데 이게 저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질문 있으니까 이걸 한번 드려봅니다. 네. 조셉이 이동욱 씨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다. 네? 그런 질문이 있다고? 있어. 예? 아니 먼저 가? 야 네가 여기 앉아. 아니야. 형 나는 나는 진짜 마음 너무 좋은데. 아니 빨리 와요. 아니 그러니까 와요. 일로 와요.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요. 일단 일단은 들어가요. 워낙에 붙어 있으니까. 그 조셉이 묻힌 곳에 가서 예, 조셉이 평소에 좋아했던 그 비싼 레드 와인 한 잔 이렇게 놓고 역시 아는구나. 네 비싼 술 좋아하잖아요. 비싼 레드 와인 한 잔 이렇게 놓고. 비싼 술. 근데 너무 지금 남창희 조세호 얘기를 많이 하네요.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예, 영화 얘기 한 1분 하고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영화 얘기 많이 한다고 그게 뭐 또 다 이렇게 나가지도 않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돼요. 야 근데 이광수 씨가 그 나오는데 이광수 씨가 난 그 웬만하면 이동욱 씨가 이렇게 또 홍보 나온 김에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예, 그러길 바랬는데 그러니까 좀. 광수 씨도 요즘에 드라마 촬영 시작해가지고 그런가요? 근데 정말 내 얘기 좀 해. 할게요. 내 얘기 좀 해. 있어. 조세호 남창희 이광수 얘기 좀 그만해. 기자만 있어 다 나랑 친한 친구들이랑 그런 거 아니야. 도깨비 끝나고 동욱 씨 팬미팅에 공유 씨가 이제 게스트로 나가는데 이동욱 쇼의 호스트 이동욱입니다. 동욱 씨가 이제 공유 씨를 보고 마치 커피 광고 같다라고 외모 칭찬하자 공유 씨가 이동욱은 쓸데없이 너무 잘생겼다. 나는 그냥 생긴 거고. 이게 두 분 뭐 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이 얘기를 듣고 좀 한참 이렇게 다시 들어도 듣기 안 좋네. 네. 둘이 뭐 하는 건지 좀. 근데 이런 칭찬은 사실 자연스럽게 그냥 상대방을 보고 떠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대사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팬미팅이야. 한번 해보시죠. 해볼게요. 해보시죠. 조셉하고 제가. 예. 근데 재석이 오늘 보니까 약간 커피 광고 같네요. 근데 진짜 조셉은 쓸데없이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옆에서 보면서 오늘 빛이 또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지 여기 좀 빛이 쫙 튀면서 턱선이 쫙. 진짜 멋있어요. 근데 저쪽은 뭔가 빛이 들이쳤는데. 근데 동욱 씨는 약간 좀 이국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예. 약간 좀 이국적인 느낌이 좀 이렇게. 그 제가 진행하던 토크쇼에서 유전자 검사했을 때도 맞아.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 0.1%밖에 안 나오는 저쪽 시베리아계 유전자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1%도 나오지 않는 약간 좀 드문 유전자고요. 우와. 이게 누구한테 많이 발견되느냐? 네. 시베리아인에서 많이 발견돼요. 시베리아인에서 많이 발견돼요. 네, 그래서 약간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런 판타지물에 좀 어울려. 예. 도깨비도 하고 끝나고 이제 요번에 구미호도 했었는데 그 구미호 감독님께서 사실 그 판타지는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야 이동욱이 구미호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냥 기본적으로 설득되지 않겠어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아 참 그럴 때 있어서는 좋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타인은 지옥이다에서 네. 이 사이코패스. 네. 이게 처음 악역 아닙니까? 그렇죠. 뭐 거의 본격적으로 악역한 건 처음이었죠.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근데 이런 악역을 할 때 특별히 뭐 좀 본인이 준비하는 게 좀 있어요? 감정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아 오히려 이거는 예, 예. 이거는 연기고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야를 항상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감독님하고 제작진들한테 부탁드렸던 게 제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어떠한 당위성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악역에게 어떤 뭐 서사가 주어진다든지 뭐 그럴 수밖에 없이 자랐어요라는 뭐 전사가 있다든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 악인은 악인이다. 처음부터 악인이었고 악인으로 최종을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름 그걸 잘 버텨내고 아 매몰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호 씨랑 뭐 몇몇 친구들이랑 뭐 세영이 세찬이 밥 먹고 병재 뭐 이렇게 근데 왜 거기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거기 형이 바쁘셔서 제가 대신 대신하는군요. 챙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애들하고 밥을 먹는데 세찬인가 세영인가 그랬나? 근데 이렇게 형 불러서 이렇게 딱 쳐다봤을 때 눈이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렇지 않아? 막 이렇게 했는데 거울을 어느 날 이제 씻고 나서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뭔가 거울 속에 비친 제가 낯선 느낌? 그래서 되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느꼈고 그다음에 촬영하면서는 사람을 잡아다가 치과 의사였는데 그냥 생리를 막 이렇게 뽑는 고문하는 그런 맞아요. 씬들이 있거든요. 사실 아픔의 강도는 화면에 표현되지 않잖아요. 이 리액션을 하는 배우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제가 연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더 아프게 이를 뽑을까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때. 순간 흠칫했어요 저도. 하는 척만 하는 건데도 계속 그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 때는 참 그런 거 조심해야겠구나 싶었어요. 사실 이게 중에서 이제 동욱 씨가 그 임시완 씨를 네. 자기라고 부르는데 네, 자기라고 부르죠. 네, 아까는 왜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흥분할 사람처럼 안 보였는데. 자기 얘기 들어보니까 나라도 그랬을 것 같네. 자기야. 이건 뭐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봅니다. 그 이게 원래 그 대본에 없던 대사였다고 했는데 설마 우리를 보고 그 한번 더 갖다 쓴 거 아니냐? 질문이 있으니까. 예. 질문이 있으니까. 이게 그 원작 만화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아주 가끔씩 시완 씨랑 통화하면 그냥 자기 이렇게 받을 때 있어요. 이 뭐 또 작년에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라 토크쇼를 진행을 했는데 네. 평소에 이제 내 이름을 건 토크쇼를 해보는 게 한번 내 예, 꿈이었다고. 그게 꿈이었고 또 로망이었죠. 너무 멋진 일이잖아요. 멋진 일이죠. 예, 제 이름을 걸고 토크쇼를 진행을 하고 그 프로그램 하면서 진짜 한 일주일에 3, 4일 정도를 그 프로그램에 쏟아. 저 그렇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회의도 막 무지하게 하고. 회의 하루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야외 VCR도 찍어야 되고. 실내 녹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질문 선정을 어떤 걸 해야 되며 막 이런 것도 다 같이 회의하고 그 과정들이 저한테는 연기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아니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잘생겨서 연예인 하라는 소리를 그렇게 들었어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들었구나. 네, 없는 얘기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초등학교 때 교감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죠. 저희 어머니한테도 뭐라고요? 하시고. 동욱이 연예인 시키라고, 배우 시키라고. 네. 고등학교 때는 동욱 씨 보려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학교로 찾아오게 된다고. 진짜. 이것도 진짜구나. 먹는 거 보니까 진짜야. 좀 느낌은 다르지만 지석진 선배님이 또 학교 선배님이시고. 예, 맞아요. 예, 아 그래요? 예, 같은 학교 나왔어요. 신일고등학교 나왔어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석진이 형 만날 때마다 하는데, 근데 아니 석진이 형이 아 그래? 야, 그리고 한 2년 뒤에 형 아 그래? 근데 그게 이제 나도 재밌어.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해. 그러면 아 그래? 석진이 형 지금도 이거 방송 보면 아 그래?
아니 근데 그때 이제 남고였는데 그 유일하게 축제 기간이 되면 학교를 2박 3일 개방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학교 여학생들이 이렇게 올 수가 있으니까 잡지 모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쟤야 막 이러면서 이게 보러 왔었죠. 내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가 내 꿈이었는데. 나가셨잖아요. 비바. 그 장국영 씨. 그런 거 말고 지금 그런 거 이런 거 말고요. 다른 여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나보러 오고 막. 아니 그 수많은 작품을 해왔지만 좀 연기할 때마다 항상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든다고. 네, 그죠. 예. 올해 23년 차인데 연기하면서 사실 한 번도 쉬었던 적은 없어요. 그럼. 늘 다 어렵죠. 그 전작들을 거치면서 그 도깨비 이후 그 타이는 쪽이다 그 사이의 작품들이 제가 뭔가 이렇게 계속 손발이 묶여 있는 느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서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잡혀 있는 느낌? 그 전까지는 좀 많이 고민해가고 준비도 해가고 했었는데 그만큼이 안 되면 또 오는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걸 되게 크게 느꼈어요. 아, 나는 되게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성공보다는 실패를 훨씬 더 많이 하고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할까? 나는 늘 이렇게 늘 한 걸음 뒤에 물러서 있어야 되나? 한 몇 달, 한 두세 달 정도 집에 가만히 처박혀서 지내다가 근데 늘 제가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느꼈던 거는 그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예, 점점 더 깊은 동굴 안으로, 깊은 터널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 그래서 그거를 제 힘으로 이렇게 잡고 나와야죠. 예. 그냥 나는 가서 맨몸으로 한번 부딪혀 볼 거야라는 마음을 갖고 타인의 주기대를 하게 됐어요. 감독님이 뭘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와서 하시면 되죠. 그 리딩했던 것처럼만 하시면 돼요라고 하셔가지고 고시원 세트 자체가 이미 으스스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트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 부딪히는 대로 또 나오는 대로 좀 날것의 느낌으로 했죠. 네, 예전보다는 좀 편해졌어요. 사실 누구나 다 그런 또 슬럼프나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뭐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있죠. 사실은. 예. 그럴 때 어떤 주변의 어떤 조언이라든가 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그 해결책과 방법은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빛나게 하는 건 성실함이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살면서 기회가 한 번씩은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성실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나 없나가 조금 달라지지 않나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동 씨는 제가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보고 뭐 평소에도 뭐 이제 가끔 이제 뭐 통화도 하고 동욱 씨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되게 참 성실해요.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 해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는지. 와서 모든 것을 쏟아줄 때 진짜 그만큼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동욱 씨가 늘상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성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세호 씨랑 뭐 이렇게 친하고 자주 보긴 하는데 또 우리가 만나면 이렇게 깊은 얘기는 잘 안 깊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하니까. 맨날 농담 따먹게 하고 예. 야, 뭐 어디 맛있더라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그렇죠. 얘기만 하죠. 그럼 친한 거 아니에요. 친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럼 친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속 얘기를 해야지 친하지. 맞아요. 아닌 이런 얘기 해도 사실 듣지도 않아요. 겉도는 얘기하죠. 형님 파이팅입니다. 아니에요. 진짜 고마운 형인 게 사실 저도 사랑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을. 저도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한 걸 또 맞이했을 때는 오랜만에 맞이한 그 이별이 쉽지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 때 형이 진짜 바쁜 스케줄인데도 한 걸음에 달려와줬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런 시기를 버티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 해도 돼요? 어떤 거야? 그 얘기 해도 운 거야? 해줘요. 울었어요. 운전을 하고 저 잠깐 어딜 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운전하면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돼서 이제 차 안에 스피커로 들리죠, 받게 들리죠. 되잖아요. 딱 받고 차오 그랬더니 어디야? 근데 그게 이 차 안 스피커로 울려 퍼지는데 너무 힘들었어. 근데 너무 안쓰러우면서도 그 차 안 스피커로 울리는 그 목소리가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한 번 울었어요. 한 번 울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형 힘들어서 막 이러면서 우는데 야, 아니, 그럴 수 너 있잖아요. 어디야? 되게 집에 있대요. 그래서 지금 갈게 해서 바로 목적지를 세훈의 집으로 바꿔서 달려갔죠. 그래서 그날 하루 잤어요 또 이런 그렇게 집에서. 네, 형이 잤어요. 그게 큰 도움 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 뭐 지금은 결혼했습니다만 네. 뭐 이별을 겪고 그럴 때 그 형들 주변 형들이 네.
늘 그렇게 함께 해줬었어요. 네. 저 데리고 늘 라이트 데려가지고 그랬었어요. 가자, 재석아, 널 위해 돈 모았다. 우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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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싸. 형들하고 놀다가 이른 아침에 들어갈 때 있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신문을 집어들고 들어갈 때 아버님이 아이고 촬영하느라 고생했다. 그 공허함과 죄송함 네. 너무 공허하지. 너무 고마워서. 집에서 이렇게 뜬 눈으로 세우죠. 그렇죠. 나는 진짜 인간도 아니다 하는데 전화가 울리죠. 재석아 나와야지. 어디에 형? 고센이다. 예 형. 고센이다. 그렇게 고센 오랜만. 고센은 아직도 있어요. 동욱 씨가 이제 팬분들에게 참 스윗한 게 이제 팬사인회에서 한 팬분이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라는 멘트를 이렇게 네, 써달라고 네. 그 이제 멘트를 그렇게 써주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스윗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쁜 꽃이야. 이게 참 저는 팬들의 존재가 없으면 진짜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연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방송에도 나올 수 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팬미팅을 그래서 한 5, 6개월 준비해요. 야, 본인이 직접 세팅을 하고 회의를 몇 달 전부터 해요. 이 팬미팅 회의를. 팬미팅도 사실은 그래서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기획, 연출, 뭐 진행 다 이렇게 하고 하는 이유가 아무 목적 없이 저를 좋아해 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두 분 사이에 앉아 있고 이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 대중들의 선택과 그들의 사랑이 바탕이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쵸, 그게 내가 특별해서 그러냐 이러는 거는 너무 저는 싫은 거죠.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가진 직업은 누군가 선택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는 직업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는 선택을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직업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선택받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뭔가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나의 성공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닌 거죠. 예. 보는 사람들이 저를 선택해준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직업병 같은 거 있습니까? 글쎄요, 직업병? 근데 약간 형도 분위기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다운되는 걸좀 다운된 못 거 별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는 좀. 약간 못 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계속 신경 쓰고 있어요. 이 녹화가 잘 되고 있는 잘 되고 있죠. 재미가 있는 건가? 잘 되고 있죠. 예전에도 네. 우리끼리 이렇게 편하게 모이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뭐 좀 해봐 그런 거예요. 저한테. 뭘 좀 해요 그러면. 이게 몇십 년이 지나도 네. 계속 웃긴 얘기가 있어요. 있어요. 저도 그 석진이 형 수많은 얘기 가운데 늘 웃는 게 있거든요. 수영이 형이 아는 후배가 뭘 좀 사달라 했는데 살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해서 석진이 형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석진이 형한테 전화를 해서 그 형이 예 하고 샀어요. 결국은 그 세계 명곡 팝송 300곡 CD? 300곡을 근데 막 예스터데이부터 쫙 있는 거야 비틀즈하고 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싼 가격에 그래서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를 딱 틀었더니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원곡이 아니었구나. 원곡이 아니었구나. 그분이 혼자서 300곡을 300곡을 한 분이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그냥 좀만 해줘요. 예.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I love you, baby. 노래를 평소에 좋아하시니까 네, 좋아하죠.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혹시 크리스마스에 연인이 듣기 좋은 노래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연인들끼리 듣기 좋은 연인들끼리 듣기 좋은 노래. 글쎄요. 뭐 그런 것까지 제가 신경 써야 되나요? 그래요? 연인들이 무슨 노래? 그러면은 쓸쓸히 혼자 보내는 분들을 위한 노래. 그 강수지 누님의 혼자만의 겨울. 야 선물. 바로 나오네. 달콤한 복수 앞에선 영광의 이 남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순간 화양연화를 맞이하고 있는 배우 정성희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고2가 되는
딸내미 학부형이거든요. 근데 엄마는 내가 누굴 죽도록 때리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내가 죽도록 맞고 오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세요.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늘 원수.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어떡해? 너 지옥행이래. 파이팅 박연진. 멋지다 연진아. 도영이의 한 줄은 나이스한 개새끼였어요. 전 이런 거 마실 줄도 모르고 정말 괜찮습니다, 되게. 그럼 들어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10,000원짜리 와인을 한 병 사요. 그럼 10,000원짜리 와인을 먼저 마시고 그걸 마셔요. 그럼 마실 줄 알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정성일입니다. 뭐 지금 뭐 글로리로 뭐 지금 뭐 난리예요. 가족분들도 너무 좋아하시죠. 네, 너무 좋아하시죠. 어머니는 지금 난리 나셨고요. 아니 저는 뭐 글로리에 출연도 안 했는데 계속 저한테. 네네네. 아니 하루에 2개씩. 아니 알겠다고 내가 나중에 알겠다고. 야 이미 보냈다고 딴 사람이 예 그 정도로. 예. 저 안경 벗고 한번 내. 네네네. 제가 드릴게요. 안경 벗고. 아까도 조셉 배우 그 얘기했는데 더글로리를 보면서 몰입이 잠깐 살짝 깨진다고 아무리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해도. 이제 하도영 사장님이 들어오는데 재석이 형이 보여요. Sometimes the forest gives me the real lies. You have to be strong.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형이 안경을 벗는 게 아니라 정성인 씨 얼굴에 안경을 그리시는 분들도 네, 저도 그거 봤어요. 보시죠. 봤어요. 그분 덕에 제가 여기 나올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더글로리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된 작품인지. 사실은 제가 얘기는 들었었어요. 김은숙 작가님 작품이 들어갈 것 같으니 스케줄을 좀 비워놔라. 그래서 스케줄을 계속 비웠었죠. 아 그래요? 보통 김은숙 작가님 작품 하면 얼마 정도를 좀 비워야 돼요? 우리 이현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작품 같이 하려면 한 2주 비면 되거든요. 예. 우리 예능 쪽은 들어간다 하면은 한 2주 정도 비우면 되잖아요. 비우면 예. 바로 투입이 예, 가능해요. 은숙이 누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비워야 돼요? 거의 1년을 기다렸어요. 1년을 기다렸는데 복소극 그리고 송혜교 씨가 출연한다. 이제 그 정도군요. 네, 그리고 안기로 감독님이 연출을 하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디션을 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캐스팅이 되신 거예요? 추후에 안 얘기인데 김은숙 작가님께서 비밀의 숲 2를 보시고 차 두고 들어가. 회장님 내가 모셔. 아예 좀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써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셨구나. 네. 김은숙 작가님과의 첫 만남은 좀 어땠습니까? 불편했죠. 편하다면 거짓말이죠. 불편하지. 사실 편하다면 거짓말이죠. 늘상 우리 새로 만나는 제작진과의 만남은 불편해요. 그럼요. 첫 만남에서 그래서 좀 오고 간 얘기가 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사실 저는 안 믿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가서 리딩을 했는데 조금 뭔가 제가 너무 이렇게 긴장을 한 탓인지 작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막 너무 크게 와닿았던 거죠. 뭐라 그러셨는데요? 그냥 뭐 그건 조금 더 차갑게 읽어줘. 그 부분은 이렇게 해줘. 그냥 디렉션을 주신 건데 집에 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매니저한테. 야, 나 이거 왠지 잘릴 것 같다. 바뀌더라도 뭐 상심하지 말자 했는데 작가님이 나중에 따로 그런 얘기 뭘 하셨어요? 근데 그냥 이 배역에 어울릴 만한 배우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냐라고 했더니 이제 처음부터 너였다고. 이게 그 김은숙 작가님도 기원 씨를 보고 소리를 지르셨다고 그래요. 순진한 남자 등도 치고 울리기도 하고. 허리가 좋았나 모르겠네요. 기원 씬을 찍기 전에 제작진에 뭔가 지침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안기로 감독님이랑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양조위 같은 분위기가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사보다는 뭔가 느낌과 눈빛으로 좀 더 표현하는
그 기원 씬이 실제 양조위 씨의 영화 그 장면도 약간 좀 화양연화 화양연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조위 씨와 그 여배우가 딱 그 지나가는 그 장면이- 느낌, 그 느낌. 네, 그 느낌이 있는데 예. 좁은 골목에서 네, 이렇게 그때도 양조위 씨도 이제 정장 딱 맞아, 입고 맞아. 머리 딱 넘기고 그 느낌이 굉장히 좀 비슷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한양으로 불리고 계시죠. 느낌이 약간 조이 형 느낌 있어요. 네, 있어요. 양조이 형 느낌 네, 있어요. 비슷하시더라고요. 앞서 저희가 이제 살짝 재연을 했잖아요. 네, 저희가 아직 못 그- 보셨을 거예요. 네, 아직 저희가 그 보셨는데. 기원에 가서 기원에 재연을 좀 가서- 했어요. 네. 네, 기원에 가서 그 장면은 유도용 씨 유도용 제가 유도용 하고. 예. 누구시? 아니 누구시? 이게 머리가 짧아서 와 얼굴 너무 큰데. 남자죠? 아니요. 실례되는 얘기를 하시네요. 송혜교 씨와의 케미가 이제 사약이라는 반응. 예. 이거 사 먹는 거예요? 나한테 딴 돈으로? 드실래요? 혹시 다른 도박도 좋아해요? 인생을 다 걸었던 적이 있긴 하죠. 이겼어요? 이기려고요. 송혜교 씨하고의 그 호흡은 좀 어땠습니까?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글로리 1편 딱 보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보냈어요. 야, 너 미쳤다 그랬어요. 너무 잘하고 사적으로 만났을 때도 너무 그냥 멋있는 친구예요. 너무 털털하고 네. 다들 연기를 정말 잘하셨지만 또 임지연 씨가 뭐또 정말 진짜 제대로 역을 맡은 것 같아요. 진짜. 앞으로는 주둥이 조심하고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예. 정말 제가 촬영하면서도 좀 진짜 넌 진짜 못됐다 막 그래. 그러면 이제 촬영이 슛이 끝나면 컷하면 야, 너 진짜 너무 화가 난다. 많이 좀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데 이제 파트 2가 이제 3월인가 이제 나오죠, 그게. 네, 3월 달에 나오는. 그죠. 살짝 뭐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도 형이 제일 나락으로 떨어지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게 파트 2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나락으로 떨어져요? 제일 많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 같아요. 일단 내용은 다 아시죠? 예, 아는데 다 찍었죠 지금. 근데 예를 들어서 사물이 아니면 어떻게 나와, 워낙 지금. 얘기를 해서 본인 거 컨셉 외에는 지금. 본인 거 외에는 혹시라도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알았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파트 2가 더 재밌어요. 그래요. 그거는 진짜. 왜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 치다르니까. 내용을 다 아는데. 그러니까. 보면서 와 저도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네. 이 배우는 어떻게 좀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연기는? 사실 제가 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겠다.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좀 급급해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좀 늦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먼 곳에 요양을 가 계셨고 긴 시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좀 자유 영혼이셔서 이렇게 집에 안 계시다 보니 고3 올라갈 때 이제 어머니가 몸이 좀 나으셔서 이제 저희를 보듬어 주실 수 있는 상황에서 오신 거죠. 근데 어머니가 오셔서 대학교를 가야 되지 않겠냐. 막상 저는 대학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고 공부를 한 것도 없고 근데 누나가 그러면 실기를 위주로 하는 것들을 찾아보자 예체능 중에 야 그러면 방송연예과라는 게 있다 연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연기학원을 다니다가 그렇게 이제 대학을 갔다가 연기를 진짜 좋아하게 된 건 대학교 때 이제 연극 동아리를 하면서 네. 나의 그 청소년기는 어떻습니까? 좀 생각해봤을 때 좀 방황기였나요? 아니면은 물론 방황기도 있었죠.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너무 어린 나이에 누나가 이제 저한테는 거의 부모님 네, 엄마, 아빠 그리고 친할머니가 계셨는데 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게 되셔서 그 당시에 누나도 초등학생이었고 저도 초등학생이었는데 할머니를 요양하다 보니까 이제 대소변을 저희가 받아야 됐고 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좁은 집이었어요. 근데 좁은 집에 이제 할머니랑 셋이 살다가 할머니가 제가 6학년 때 이제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시고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는 거의 누나가 이제 저를 키워주신 거예요. 키웠죠. 불과 2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누나가 이제 저를 키웠죠. 놀이터가 있잖아요. 네. 그럼 놀이터에 보면은 이렇게 보도블럭이 삐뚤빼뚤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면은 물이 이렇게 고여 있죠. 그렇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누나가 학교 끝나고 오기 전까지는 이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네, 먹을 게 없어서 그 물이 그 모래가 가라앉기까지를 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뭐 얻어 먹어도 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눈치 보이잖아. 그래서 그 물을 그걸로 이제 배 채운 적도 있죠. 그 누나가 알았어요? 그 운동이에 고여 있는 물로 물 먹었다. 알죠. 누나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미친놈 아니냐. 왜 먹자. 나 올 때까지 좀 기다리지. 근데 누나가 뭐 그런 걸 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뭐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뭔가 맛있는. 네. 밀가루 반죽해서 계란 하나 풀어서 빵. 아 근데 누나도 초등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아, 그 누나가 참 대단하시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일찍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남매가 철이 들 수밖에 없는, 철이 안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누나 고생을 너무 많이 했죠. 저도 어렸지만 이게 또 수입적인 부분이 다른 걸로 또 이렇게 채워야 될 만큼 시장상이 좀 호락호락하지는 않잖아요. 늘 작품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아르바이트는 무조건 같이 했어야 되는 거고. 아르바이트도 좀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했죠. 저는 우유 배달, 신문 배달, 뭐 빌딩 청소도 해봤고. 빌딩 청소해 보셨어요? 네. 화장실 계단 껌 띄고 하는 뭐 발레 파킹, 대리운전, 뭐 그리고 뭐 카페에서도 아르바이트 하고. 진짜 뭐 많이 네. 아니 연기를 좀 이제 내가 이제 여기까지가 마지막인 것 같다. 이게 좀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시기도 혹시 없었습니까? 많았죠.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 겨울이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그 누나한테 이제 또 손을 벌렸죠. 누나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동대문 가서 잠바 하나만 사달라. 그래서 누나가 알았다 가자 해서 갔는데 저는 너무 신나 있었죠. 뭐 사지? 뭐 사지? 이게 이쁜데? 이게 이쁜데? 결국은 샀죠. 제가 원하는 걸 사서 집에 가는데 누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연기 언제까지 할 거냐고. 나는 사실 네가 연기 잘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네가 지금 붙들고만 있는 것 같고. 네. 나는 네가 너무 한심해 보였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누나 또 뭐 잠바 사주시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그냥 누나 말을 듣고 별 얘기 안 하셨어요? 저는 누나한테 찍소리 못해요. 네. 나 같으면 가져가 누나. 평생 가져가라. 그러기엔 너무 추웠어요. 사주고 내가 누나 뭐 사준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까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그 주변에 그러니까 동대문 시장 가면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들 제 또래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막 사는 모습으로 누나 눈에 보였는데 너는 정작 그 사람들 속에서 옷만 고르고 있는 네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이고 그때 좀 또 깨달았죠. 내가 지금 누나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나? 일을 하는 게 맞나?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또 일단 우리 누나한테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진짜 절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화제가 됐잖아요. 8주간 혼자서 몸을 만들어가지고. 네, 독학으로 8주간. 아니 이게 야 8주 동안 복근이 와. 진짜 이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없던 시기였고 근데 독립영화가 처음으로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역할이 닌자 어쌔신처럼 몸이 짭짤걸려지고 그런 킬러 역할이다. 할 수 있겠냐. 너무 절실하니까 어떻게든 하겠다 했는데 사실 PT 받을 돈이 없을 때여서 그랬어요. 운동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8주간의 여기라는 책을 사게 됐죠. 8주간의 지식이라는 그래서 저는 뭘 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단도 거기서 하라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식단을 골랐고 집 앞에 3개월짜리 3개월에 10만 원 그 헬스장 가서 거기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책 보면서 운동을 하신 거예요, 진짜? 네. 와,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때는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공연을 막 하루에 2회, 3회 했던 시기였고 야, 그래도 이게 야, 8주 사실은 만이야? 8주 만에 이렇게 복근을 식스팩을 선명하게 드러낸다라는 건 너무 절실했어요. 저는 그 독립. 근데 문제는 촬영을 2번 하고 그 독립 영화가 엎어졌어요. 그래서 복근 남고 다 없어졌네. 그래도 뭐 이걸 얻었으니까. 그렇죠. 아 그럼 지금도 약간 글로리 때문에 또 다이어트를 하긴 했었어요. 감독님이 좀 더 예민하고 이렇게 날카로웠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근데 이번에는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PT도 좀 받으시고. 저 때처럼 못 하겠더라고. 혼자서 하기는 너무 힘들어. 그렇죠. 네. 근데 결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7년 정도. 아, 그러셨군요. 꽤- 아내분은 어디서 만났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20대 초반에 친구의 친구로 만났다가 이 친구는 유학을 갔었어요, 미국으로. 오.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을 하는 친구라서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하세요? 네, 그래서 뭐 PC방에 메일을 확인하러 갔다가 그 우연찮게 그 친구가 이제 뜬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잘 지내냐 하고 뭐 편지를 보냈죠. 그러고 한참 또 관심 없다가 나중에 또 메일 확인하러 갔다가 뭐 편지가 와 있길래 그렇게 뭐 연락을 하게 됐어요. 접속이네, 접속. 뭐 접속이네. 멀리서 그냥 사귀자 이렇게. 안 만나고요? 근데 말을 서로가 이제 뭐 힘든 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3년은 떨어져 있었어요. 그 친구는 네.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근데 그동안 사귄 거예요, 그냥 메일로만. 네. 와, 진짜. 메일이 아니라 통화를 했죠. 전화. 이거 진짜 사이버러버 아니에요? 네, 사이버러버죠. 일렉트로닉 연애들 3년 동안 계속 전화로 뭐 예를 들면 이메일로 뭐 예를 들면 이렇게만 소통을 하다가 직접 대면하면 3년을 사귀었는데도 엄청 어색하게. 굉장히 어색하지 않았을까요? 어색한 것보다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좀 설레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로 키스를. 아유 아니요. 뭐 하시는 공항에서 아니 3년을 아 죄송합니다. 아니 성현 씨 죄송. 아니 3년을 그래도 대화를 해야지. 야 3년 만이네. 아니 너무 그 정도 인사는 나누고. 아니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또 이 친구랑 계속 만나다가 헤어졌었어요. 어쨌든 뭐 그 사이버 3년에 만나서 얼마 만에 헤어지신 거예요? 만나서 사이버 3년에 만나서 3년. 만나서 3년. 사이버 3년 만나서 3년 잠시 이별. 네, 7년 8년을 떨어져서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7, 8년을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미국에 있을 때도 저희 엄마랑 어쩌다가 연락이 돼서 둘이 펜팔을 한 거예요. 진짜요? 너무 친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몸이 편찮으셔서 서울에 이제 수술 때문에 올라오셨는데 저랑 누나랑 걱정할까 봐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와이프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왔다 갔다를 해준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아유, 네. 참 정말. 병원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 분이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만나서 한 3개월 만에. 야, 그렇게 헤어진 지 7, 8년 됐다가 다시 이렇게 만나서 3개월 만에 결혼한. 와 그건 거의 사이버 3년, 실제 3년, 7년 정도 헤어지고 다시 3개월 결혼 7년. 대단하다. 청명한 미소를 가진 이번에 행복한 여정을 떠나고 있는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뭐 우리 스태프들이 앞으로 좀 바짝 다가오는 친구들이 좀 있죠. 네. 사실 저기 먼 발치에 떨어져서. 네. 자 일단 우리 더글로리 1 때 시즌 1 때 우리 그 정소민 씨가 나오고 우리 또 제작진이 더글로리 2에 맞춰서 우리 도현 씨를 꽤 오래전부터 저희가 섭외를 좀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그 올해 가장 바쁜 배우가 이제 이도현 씨 아닐까 하는 정도로 너무 감사하죠. 이게 지금 20대 남자 배우 중에 캐스팅 거의 그 1순위 아닙니까 지금? 그죠? 들어오는 대본만 수십 편이라고 그러던데. 조사를 했는데 맞죠? 근데 많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네. 아니 뭐 일단은 화제작 더글로리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지요. 이게 이제 시즌 2가 공개되는 날 접속자가 너무 동시 접속자가 많아가지고 이게 조금 서버에 오류가 날 정도로 그죠. 난리였어요. 저도 뭐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즌 2를. 그러니까요. 이게 좀 처음에 이제 캐스팅 제안을 받았을 때 좀 어땠습니까? 그때가 이제 김은숙 작가님 작품인데 너한테 이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제가 김은숙 작가님 거를 제가 감히 그걸 해도 됩니까? 해서 이제 작가님을 이제 만나 뵈러 갔었어요. 작가님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되게 겁이 났었던 거죠. 제가 이 역할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걱정들이 많았는데 작가님께서 그때 이제 뭐 망하더라도 나랑 같이 망하는 게 나을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내 작품으로 망하는 게 낫지 딴 데 가서 망하는 것보다 내 작품으로 망하는 게 나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저한테 좀 그때 제가 고민이 되게 많았었던 시기인데 그때 좀 해결을 좀 많이 해주셨었어요. 자신감도 많이 북돋아 주셨었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되게 빨리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통화도 하시고. 아 김문수 작가님이? 뭐라고? 어머니. 아니 가족 얘기하다가 저희 어머니랑 이제 동갑이시더라고요. 아. 근데 또 이제 그럼 저 엄마한테 저 전화 좀 통화 한번 시켜드려도 돼요? 그래서 좋지 이래가지고 김문숙 작가님하고 어머님하고 통화할 정도로 대국신 패러디를 좀 했었어요. 봤어요. 우리 조세파와 같이. 기온에 오랜만에 오셨죠? 네. 먹고 사느라. 뭐해서 먹고 사는데요? 그냥 돈 드는 건 이자 저자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아이고. 으쌰으쌰요? 네. 다시. 보셨습니까? 예. 조동은 봤죠. 예. 아, 그 다른 거보다 우리 그 조동훈 때문에 제가 그날도 좀 화가 좀 많이 났었는데. 그러면 저보다도 이제 재석이 형이 워낙 또 예. 싱크로율이 비슷하다. 아니 진짜 안 그래도 네. 볼 때마다 아니 지금 선배님 진짜 제 안경 벗은 모습을 이제 그 도영 씨하고 좀 비교를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도영 씨한테 안경을 씌워가지고 저도 그 생각했어요. 맞아요. 지금 자꾸 유부장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지금 요즘 좀 돌더라고요. 예. 잘 있었어요? 잘 잊지 못했어요. 과외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과외해 줄까요? 힘쓰지 마요. 어떻습니까? 대사는 괜찮아요? 도현이 대사가 아까 있었는데 원래 그걸 못했나? 괜찮아? 한 번 더. 여기 살짝만. 이번엔 키스하시죠. 오케이 내가 할게. 형이 하셔야 돼요. 근데 오케이. 그러면 아시죠 형? 들어오세요. 집중해.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잘 있었어요? 잘 잊지 못했어요. 과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자 저짝으로 제가 망나니가 되어줄게요. 네, 고맙다. 살짝 닿는데? 나 살짝 봤어? 아니야. 살짝 닿지 않았어요? 형? 사진 한 번만 같이 이렇게. 도현 씨가 이제 배우 활동한 지도 올해 7년 차가 됐다고. 원래 꿈이 배우였습니까? 아니요. 저는 원래 농구 선수를 하고 싶었었고. 그래요? 네, 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근데 이게 농구 선수로 고양시 대표로 대회도 나갔어요? 그때는 이제 고양시 대표로 중학생 때 이제 했었고. 근데 저보다 친구들이 잘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랑 지금까지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랍스타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저희 팀 이름이 랍스타예요. 왜 랍스타로 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그냥 슈퍼스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스타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랍스타 어떠나 해가지고 항상 사진 찍을 때 이러고 싶습니다. 그래 랍스타. 항상 끝나고 야 사진 하나 찍자 고생했다. 자 둘 셋. 포지션이 어떻게 해요? 저는 포인트 가드. 포인트 가드는 뭐 드리블 돼가지고. 포인트 가드면은 이거 인기 되게 많았을 것 같아 도현 씨가. 여기에 포인트 가드에 농구 잘하고. 아니에요. 없어요. 이거 음료수 같은 거 좀 받아봤을 것 같은데. 옛날 고등학생 때 이제. 무조건 맞죠. 고등학생 때 그냥 잠깐 그냥. 잠깐이 아니라 한 번 받았어요. 한 번. 그죠? 이거 주죠. 편지하고 해가지고. 네. 예. 뭐라고 써 있었어요?
아 그때 번호를 써주셔가지고 그때 그 선배님은. 그런데 저는 이제 연애를 그 당시에 뭐 한 번도 안 해본 상황이었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연락해야지 이거 어떻게 내 눈이네 지금. 내 눈하고 똑같아 친구 눈이. 그래서 해야지. 해야 되는 거구나 해서 그냥 이제 거의 등 떠밀려서 이제 연락을 했었고 네. 영화도 보고 근데 교제는 시작이 안 됐었어요. 영화까지 같이 봤는데. 저도 그렇게 왜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만나보니까 매력이 없었던 걸 거예요. 네. 아 좋겠다. 준 적 있어요 연락처를 누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누가 저한테 연락처 뭐 이게 태어나면서 다 정해지는 것 같아요. 연락처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아이 조셉. 네네. 아이 너무 그렇게까지 가면은 우리가 좀 씁쓸하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연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농구 쪽으로 쭉 왜 가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 되게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께서 옛날에 이제 야구를 잠깐 하셨었어가지고 아들도 이제 그쪽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뭘 해야 될지 하면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영화 해바라기에 꽂혀가지고 해바라기 하필 해바라기 명대사가 많이 나와요. 알죠. 너무 좋잖아요. 우리 또 봐야 되는 그 필독 영화들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해바라기가 들어갔어요. 맞아요. 대사 많이 따라 하셨습니까? 많이 따라했죠. 어떤 대사를 가장? 우리가 다 같이 따라. 그렇죠. 한 번만 해줘요 도현 씨.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살짝 한석규 선배님 느낌. 근데 약간 김래원 씨 느낌이 있어요. 있어요. 레원 씨 느낌이 있어. 속이 왜냐? 이거 근데 남자분들이라면 뭐 다 하죠.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아버지께서도 제가 이제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거는 10대 때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것뿐이다 하면서 이제 반대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엄마를 설득을 한 거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때 일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하나를 더 추가를 하시면서 이제 저를 학원을 이제 보내주셨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수수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 불합격이었어요. 네, 1차조차도 붙은 학교가 없었어서. 근데 이제 저는 또 너무 하고 싶으니까 재수까지만 하겠다. 이제 알바를 하면서 재수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진학을. 그래서 진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대 연극. 네. 중대 연극영화과를. 연극영화과를. 그 당시에 좀 장기자랑 같은 것도 많이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저쪽 보니까 되게 설쳤네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설쳐. 예? 그 많이 설쳤네. 예? 네, 까불내고 그런 걸 좋아해요. 제가 원래 본명이 동현인데 깝치는 동현이라고 해서 그래서 별명이 깝동이었어요. 예전에? 네, 예전에. 야 깝동 밥 먹자. 그 깝동. 아니 이게 이 당시에 테크토닉 주셨어요. 한번 살짝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살짝만 보여줘요. 큰일 났네. 에브리바디.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맞아. 맞아 이 노래예요. 이거요. 맞아 이 노래예요. 잘한다. 그냥 이런 뭐 이런 느낌. 저기 도현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둘이. 이런 느낌. 맞아. 기억나네. 그 당시 이거 나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유행이었어요. 그때. 유행이었어요, 테크토닉이. 그래서 그때 런닝맨 나서 클럽 춤 보여줬잖아요. 그거는 흥에 겨운 춤이요. 흥에 겨운 춤. 그때 뭐 췄지 그때? 근데 그건 춤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냥. 뭐였지? 흥에 겨운 춤. 흥에 겨운 춤. 그러니까 이건 춤이었고 그거는 그냥. 맞아. 그냥 이렇게 그냥. 좋다. 흥에 그냥 춤이 아니에요. 그냥. 아까워. 내 안에 흥 그냥. 근데 더글로리 때문에 힘들어질 것 같아. 안 그랬으면 간간히 나오거든. 근데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힘들죠. 힘들지. 춤은 오늘 마지막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이야. 앉아요. 우리 입장에서 이제 도현 씨가 아깝지. 우리 예능 쪽 입장에서는 아까워. 좋은 인재 또 뺏겼으니까.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맨날 우리만 남는 거야, 자기야. 이런 좋은 인재들은 금방 떠나간다고. 그러니까 늘 우리나 있는 거야, 우리만. 근데 잘한다.
이게 이제 이도현이라는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작품이 이제 호텔 델루나였습니다. 누나는 항상 되게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해줘서 그리고 누나가 했던 이야기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마음가짐을 한 부에 한 씬만 네가 이렇게 성공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작품에 임해라. 그래야 좀 마음을 내려놔야 이제 더 자연스럽게 연기도 잘할 수 있고 조금은 네가 편안한 현장이 될 거다라는 말을 해줬었던 게 있어서 네, 되게 고맙습니다 누나한테. 이때 이제 지인들한테 조금이라도 거만해 보이면 뺨을 때려달라고 그랬다고. 네 친구들한테 이제 그랬었는데 그냥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시도 때도 없이 때리니까. 나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맞고 왜 거만해졌어? 이거는 좋은 빌미예요. 맞아요. 아니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이건 뭐 좋은 빌미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걸 좀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우리 그 많은 분들이 도현 씨의 필모 중 드라마 5월의 청춘을 인생작으로 또 꼽는다고 해요. 감사하죠. 우리나라의 그 실제 역사를 다룬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제가 그 당시를 사셨던 분들과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신 분들에게 민폐가 되면 안 되겠다. 너무 신뢰되는 연기를 보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매 테이크마다 매 씬마다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배우분들이랑 감독님이랑. 내가 정말 최우수적인 연기를 한 건가라는 의심도 되게 많이 들었고 좀 과분한 상이었죠 저한테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제 좀 그 동생분 얘기를 하면서 좀 울컥하는 모습을 좀 보이셨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제 동생을 생각하면 울컥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동생이 이제 친구가 없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케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많이 이제 친구가 돼줘야 되는데 촬영이라는 핑계라면 핑계? 그래서 이번에 촬영 끝나면 좀 오래 좀 같이 좀 놀아주려고요. 네. 그렇군요. 동생이 되게 순수하고 거짓말을 아예 못하는 그런 아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아이랑 있으면 허물이 그냥 다 벗겨진다고 해야 될까요? 예, 뭔가 거짓말도 없어지고 저도 그 아이한테는 모든 게 다 솔직하게 이야기가 나가고 제 동생은 정말 귀엽고 고집 세고 먹는 거 좋아하고 그치만 거짓말을 못하는 굉장히 순수한 아이입니다. 많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살 때부터 이렇게 알바를 했습니까? 알바는 고등학생 때 했는데요. 신문 배달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옛날부터 오랫동안 하셨었어가지고 같이 이제 엄마랑 분배해서 그때 이제 도와드렸던.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신문 배달을 조금 이렇게 같이 하시고. 같이 이제 했었어요. 이제 저도 신문을 늘 보니까 아침이면은 이제 집 앞에 신문이 와 있지만 그 배달하시려면 새벽 한 3시. 그죠? 네, 그게 시간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동을 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때 어머니가 항상 1시에 나가셔서 신문 배달을 하시고 아침에 들어와서 8시에 들어오셔서 씻고 식당을 가셔서 식당을 하시고 다시 들어와서 1시간 정도 자다가 이제 아이를 보는 일을 하러 또 나가시고 그렇게 이제 3가지 일을 하셨었어요. 하루에 3가지 일을 네,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무시는 시간이 해봤자 뭐 한 4시간? 그 당시에 그때. 그래서 좀 많이 좀 죄송했죠. 좀 죄송하죠.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야, 가족들을 위해 집을 또 해드렸어요. 예, 집 작년에 이제 야. 20년을 한 집에서 살았었는데 아이고. 그 집을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네. 이게 어머님이 그날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쵸, 엄마가 그렇게 해맑은 얼굴 처음 봤고 그렇게 우는 얼굴도 처음 봤고 아직 전세고. 어땠어요? 그래도 새로 이사간 집에서 이렇게 하루 이제 첫날 밤. 좀 이상했어요. 갑자기 넓어지니까. 원래 되게 좁은 집이었는데 갑자기 넓어져서 공간도 되게 휑하고 근데 이제 창문이 커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창문이 커지고 환기가 너무 잘 돼서 엄마가 힘들어하시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얼굴이 좀 폈어요. 주름이 또 없어지시고. 그 집에서 테크토닉 파티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진짜 밖에서 이상하게 보겠다. 진짜 참 얼마나 기분 좋아. 테크토닉 한번 했었어요. 엄마 지금 입금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입금 됐어. 우리 이사해. 응, 이사해요. 축하드려요.
엄마랑 아빠랑 항상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항상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체감도 좋고 환기도 잘 되고 집도 넓은 집을 가니까 제 주변 친구들도 그래요. 야, 어머니가 되게 밝아지셨다. 뭐 아버지도 되게 밝아지셨다. 그게 티가 나나 봐요. 그런 데에서.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한때 목표가 가족 중에 나만 일하는 거였다고요. 네, 그게 목표였는데 왜냐면 이제는 내가 엄마 내 생활비로 생활을 하셔도 충분하다. 이사도 시켜드렸고 집에는 빚도 다 갚았는데 근데 이제 그만두시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취미 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어머니, 아버지, 제 동생 자주 못 찾아뵈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고 이제 제 걱정은 그만하시고 본인들 몸 걱정하시고 건강 걱정하시면서 좀 행복하게 남은 인생들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동생 너도 이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형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